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저는 지금 시라카와고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라카와고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다카야마 패키지 여행에서 같이 포함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카야마에서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렸고요. 다카야마 마찬가지로 여행사 일정으로 오게 되니까 한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여기서도 주네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돌아보면 될 것 같고, 다카야마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동네니까 2시간이면 여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라카와고는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시라카와고 여기 버스를 내렸어요. 이쪽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쓱 보고 갈까요? 이쪽에도 이렇게 집들이 있지만 실제로 오르게 되면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와, 그리고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죠. 전망대라고 보기보다는 다리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밑에서 보니까 만남의 다리 이렇게 써있기도 하던데, 요런 경치를 보여줍니다. 오, 높아요 생각보다. 게다가 밑에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쫄렸어. 움찔했어요. 그 정도로 다리 경치가 좋다, 높다. 뭐 흔들다리 이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볼만한 경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시라카와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6번째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하회마을처럼 마을이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경치 때문인지 아니면 마을이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는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그 다카야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은 시골 마을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여기는 진짜 관광 명소인 것 동시에 진짜 땡시골이에요. 땡시골. 마을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더 심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들곤 하는 거죠. 시라카와고가 특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요렇게 생긴 집 있죠. 다른 집은 요렇게 생겼는데 초가집도 아닌 것이 위에 이렇게 지프로 집이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게 이제 그 일본말로 가시오즈쿠리, 가시오즈쿠리라고 하는 형태의 집인데, 요런 형태의 집을 마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요런 문화유산, 요런 예전 방식의 집들이 한 곳에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집을 잘 지은 것도 특별한데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을 했다. 이게 좀 더 특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집들도 한때 상당수가 그 수몰이 됐었다고 해요. 그 1940, 50년대쯤 해가지고 수몰된 바 있는데, 수몰되지 않고 남아있는 집들도 상당수 있어가지고 그 형태가 나란히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집들이에요, 요런 집들. 그래서 일본 어느 지역을 가도 요런 집들을 구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이런 형태의 가시오즈쿠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케이스는 사실상 시라카와고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이런 가시오즈쿠리 형태의 가택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본 에도 시대 전통 가택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뭐랄까 역사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어서
다카야마에 다녀왔지만 거기보다 한 수 더 위인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마을과 가옥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에요. 다카야마를 갔다 오기 전에 여기를 봤으면 살짝 다카야마를 실망할 뻔했습니다. 여기를 나중에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공포 애니메이션 중에 그 저는 안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스르르미 울적에라고 하는 좀 이제 공포 좀 무서운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거의 뭐 그런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지 순례차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또한 다카야마랑 마찬가지로 뭐랄까 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차로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죠. 나고야에서 오려면 여기도 거리가 꽤 무시 못합니다. 네, 마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마을, 일본에서도 생각보다 보기 어렵죠. 이런 산중 깊숙이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 형태의 마을이다 보니 그 가치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네, 시라카와고에서는 뭘 할까 이런 거를 제가 결정하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을 분위기 좀 보고 그냥 구경도 좀 하고 간식도 좀 먹고 하려고 왔는데 여기 지금 요 가게는 푸딩 가게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2022년 푸딩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상 받은 가게는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푸딩을 하나 사봤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푸딩인데 맛있을란가는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의외로 일본 여행에서 제가 스위츠라고 하죠. 뭐 푸딩이라든지 디저트를 잘 안 사 먹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뭐 푸딩 어워드에서 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와, 이 집 맛있네요. 깜짝 놀랐어. 다들 왜 달달이들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답니다. 많이 달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역시 일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디저트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드네요. 감동했습니다. 여기 있는 시라카와고 기념품 샵에서 조그만 마그네틱 하나 사면서 요거 하나 같이 샀어요. 요거 뭔지 아세요? 라무네라고 이제 일본에서 많이 파는 음료인데 사이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 사이다랑은 좀 다른데 저는 먹었을 때 천연 사이다 맛 나더라고요. 보시면은 시라카와고 라무네라고 써있죠. 각 지역별로 이런 라무네가 많이들 이름 달고 파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보면은 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버튼 같은 걸로 콱 눌러가지고 뽕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하면은 요 위에 구슬이 빠집니다. 이게 흔들면 쏟을 것 같아서 흔들지 못하겠는데 네, 구슬이 뽕 빠져서 이제 구슬 사이다 라고도 한국에서 많이 부르죠. 요런 것도 한번 맛볼까 해요. 네, 다니다 보니 이렇게 코스모스 밭도 눈에 띄네요. 예, 9월이거든요. 9월 중순, 10일 넘어서 이게 중순이죠. 아직 한참 덥거든요. 장난 아니게 더운데 이렇게 코스모스 핀 걸 보니까 가을이구나, 이제 가을이구나 생각도 들어요. 네, 걷다 보면은 이렇게 또 물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아까 그 다리를 건너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을 한켠으로는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강이 흘러서 마을 쪽을 걷다 보면 이렇게 물소리가 막 들려요. 이런 느낌으로 강이 흐른다. 여기도 분위기 기가 막힌다, 그쵸? 딱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요즘 도쿄랑 그 나고야 쪽에서 여행할 때 비가 계속 와서 거의 울상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좋은 날씨를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이런 경치도 좀 보여줘야지 여행을 만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비 와가지고 짜증났는데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뭐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고, 그리고 이 집이 어떤 구조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야, 여기는 뭐 그런 거를 있게 만들 정도로 마을이 예뻐서 그냥 지금 1시간을 넘도록 멍 때리면서 상점가 돌면서 걷고 있는데, 안에 박물관 같은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밖에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이런 곳이 나고야나 뭐 오사카가 됐든 간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면은 부담 없이 오겠는데, 나고야에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이런 게 있으니 그만 먹지 않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면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라카와고를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시 이 다리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죠? 멋있다. 여기가 산 중턱이에요. 그 다카야마랑 같죠? 그렇다 보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해가 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제 4시 반 정도 됐거든요. 4시 반인데 요 정도다. 아니면 다시 비가 오려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해가 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여기 가게들이 대부분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5시가 넘어가서까지 볼만한 장소는 아니다 정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그 커피숍마저도 5시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라카와고 여행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여행사를 통한 일정은 이걸로 마무리가 돼서 나고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나고야 빅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다카야마랑 시라카와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확실하게 짜셔야 돼요. 여행사를 통해서 가신다고 했을 때 어떤 뭐 일정을 같이 다닌다거나 뭐 우르르 같이 다니면서 패키지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각각 2시간씩 주어지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소별로 이제 2시간이면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카야마에 가서 혹은 시라카와고에 가서 뭘 할지를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고 어떤 걸 볼지 그리고 어떤 걸 먹어볼지를 간단하게만 정하신 다음에 가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모자르지 않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시라카와고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면 충분한데 다카야마의 경우에는 2시간이면 모자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일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었고 클룩을 통해서 일정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뭐 다카야마나 시라카와고를 다시 한번 간다거나 누군가가 간다고 했을 때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클룩의 여행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